적으면 되니 권위적 인물의 현혹이라고 여러분 적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흠뻑 빠지게 된다 그 말인 건데 근데 우리 무진이 머리 했나요? 이따가 좀 구경 좀 할게요. 지금 봤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형광펜 잡을게요, 여러분. We seem to respond. 우리는 답을 하는데 조금 더 more willing to란 보이실까요? 원래 동사가 respond to가 대답하다, 반응하다인 건데 중간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더 기꺼이 대답을 하고 싶더라. 뭐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근데 무슨 메시지예요? Delivered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된 메시지를 조금 더 기꺼이 반응을 하고 싶은데 자,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괄호쳐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이라면 권위적인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더 많이 믿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advantage,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대요. 어떤 이점이야? spending money, 돈을 쓰는 겁니다. 어디로? 화성으로 가는 여행할 때 돈을 쓰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첫 번째 인물 한번 볼게요. 알려지지 않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화성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면 두 번째 리오나르드 니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화 스타트rek에서 과학자로 분장한 사람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듣보잡 과학자 말을 들을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 인물 말을 들을래?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싶다. 누구를? 리오나르드 니모이를.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TV에서 되게 천재 과학자로 나왔기 때문에 자 얘가 무슨 역할을 연기했다? TV 시리즈에서 실제로 유명한 권위적인 인물을 얘가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모르는 과학자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대. 자 그래서 advertiser,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한다? 이용하다, 활용하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데 to follow, 따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권위적인 인물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자, by showing us,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자, 걔 누군데요? 뭔가 권위적으로 보여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빈칸과 같다. 마지막 결론 문장이 나오는 건데요. 위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는 뭔가 신빙성이 있고 권위적인 인물이 하는 말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2번 그럼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문제 풀 때 선다지를 지우는 게 정말 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닌 거 정답을 3개를 지우시고 근거를 적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사람들은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다. 그럼 위에서 안 나왔어요. 그럼 4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이성을 어떻게 한다? 대부분 기반으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생각, 이상을 기반으로 한다. 5번 볼게요. 광고업자가 주는 메시지는 contain,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거저거저예요. 보세요. 남은 게 그러면 1번과 3번인 건데 그럼 먼저 우리가 1번 보시면은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 자신한테 나오는 것이 권위이다. 그럼 그 얘기 무슨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권위를 세우는 건데 우리는 나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TV 속의 인물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파트가 여러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3번이에요 여러분? appearance, 겉보기, 외양은
가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속이는 이라고 적어볼게요. 야, 솔직히 듣보잡 과학자가 찐 과학자지 영화 속의 과학을 연기한 사람이 찐이겠냐?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그럴듯한 모습에 자주 속기 때문에 권위적인 인물이 준 어떤 느낌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적지 않아요. 노트요.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34번이에요. 이거 같이 볼 건데 적어볼게요. 소음과 청력 손실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과 청력 손실이에요. 그럼 제가 혹시 우리 지금 서랍 알고 있나요? 하랑이 알아요? 하랑이 오른쪽 귀 잘 안 들린다며. 나 모르고 나 욕했어. 드립친다고. 그냥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진짜 맞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어머 죄송해요. 어제 그랬지 뭐예요? 그럼 보시면요. 그 친구가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데요. 큰 건 듣는데. 그럼 볼게요. 근데 어째서 이게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보시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때때로 무엇을 잃었다? 청력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청력을 잃는 이유가 지금 뭐래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되었고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팩토리 머신이에요. 자, 이렇게 공장의 기계에 대한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청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fire, artillery fire니까 어떤 그 폭발 소리 같은 것 때문에 귀의 청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고사에 가까웠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빈칸이 당신의 청력 손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오늘날은 무엇 때문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빈칸 다음 문장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힌트가 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힌트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너 요즘에 10대들이 보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니? 라고 지금 처음에 힌트 나왔죠. 즉 옛날처럼 사고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엔터테인먼트로 청력이 상실되는 건데요. I can see through the preview. 나는 심지어 앞에 진행되는 그 기반 설명도 볼 수가 없었다. 뭘 없이는 이어플러그. 이게 뭐예요? 귀마개 없이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영화관에 앉아 있을 때 10대들은 즐겁게 팝콘을 먹으면서 아무도 그 영화의 소리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을 보고 I feel like 자 뭐라고 느꼈다? Someone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change 변화할 수가 있겠다. 뭐에 대해서? baseline 기준점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겠다. 그게 바로 뭔데요? What amount of noise is normal?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정상 범위인지는 우리가 기준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관 중에서 굉음 시네마 알아요? 롯데시네마에 있던데 저 뭣도 모르고 일단 한번 갔다가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큰 거야. 쾅쾅쾅이. 되게 괴로웠어요.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좀 중요한 게 뭐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noise, 요 소음이 어느 수준까지 갔다? 잠재적인 수준까지 갔는데 어떤 거를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수준까지 갔댔대요. 자, 뭐에 대해서? 당신의 청력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뭔데요? 우리가 85데시벨 이상을 8시간 이상 지속적 노출되게 되면은 영구적인 귀의 청력 손상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85가 기준이 상당히 낮아요. 봐봐요. 우리 매일 쓰는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데시벨이 90데시벨이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하철 플랫폼 소리는요. 띵 105데시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콘서트에 가는 경우에는 데시벨이 거의 120이라고 한 거죠. 근데 봐봐. 근데 이것보다 낮은 소리를 8시간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청력의 그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우리가 록 콘서트를 가서 9초 정도만 그 소리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당신은 사실은 요 청력 상실을 경험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옛날에는 사고사에 의해서 청력 손실이 있었더라면 오늘날은요 이렇게 드라이기, 영화관, 지하철 그리고 콘서트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구 보겠습니다. 1번 야 우리는 당장 클리닉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쉽다. 그러면 지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이요. 청력 손실은요. 나이에 노화에 따라서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지우시는 게 맞고 그러면 4번 볼게요. 청력 손상은 어떤 것 때문이다? 우리 귀에 있는 내 고막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뇌의 문제에 발생되어 있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왜 때문이라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청력 저하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의 어른의 청소년의 20% 정도는 사실은 청력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럼 여기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청소년이 언급이 된 건 사실이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분 5번 보겠습니다. 청력 손실 문제는 사실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daily lives,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정답이 5번만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됐을까요? 자 오른쪽 가볼 건데요. 35번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요거 한국말 적고 핵심 문장 적고 밑줄만 치고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배우자의 이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사실은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있고 없으면 삶의 질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Emotional assistance예요. 감정적인 지지가 되겠죠. 감정적인 지지는 누가 주는 거? spouse. 배우자가 제공을 하는 정서적, 감정적인 지지는 사실은 several, 몇몇의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advantage, 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연구 결과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이건 거지. 그러니까 되게 빡치는 와이프가 있어. 근데 이 빡치는 와이프가 자기 남편 냄새를 딱 맡았을 때 빡침이 좀 줄어들어갔대요. 왜? 익숙한 냄새가 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배우자가 주는 이점 중에 성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좀 웃긴 연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배우자가 주는 정서적인 지지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제문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주는 정서적인 장점이 주제문이고 그러면 1랑 볼까요?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내 배우자가 주는 무엇이 있다? 사회적인 지지가 있다인 거니까 배우자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여러분 2번 보일까요? 밑줄 그어볼게요. 경제적인 범위가 달라진다. 여러분 1인 가구는요 너무 지출하는 게 많아. 그런데 커플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겠다. 배우자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배우자를 가진다는 것은 all purpose, 모든 범위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지지자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배우자의 장점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혼 생활의 장점이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전반적인 글의 무드가 배우자의 장점인 건데 요거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나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는 장점과 관련이 없어서 정답을 4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길 거예요 여러분. 36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요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인상 관리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일단은 글의 순서는 박스 지문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키워드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맨 처음 볼게요. 인상관리라고 맨 처음에 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야?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다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을 바꿔주는 방식이 인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상관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either A or B 보이실까요? 여기서 A 파트가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니까 B 파트 역시 to 부조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상관리는 A나 B를 위해서 쓰는 건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인상을 바꾸는 경우가 1번이 있고요. 그러면 2번 볼게요. 혹은 내 독립적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인상관리가 2번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인상관리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을 바꿔주기 위함이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관리가 있고 혹은 나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인상관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과 2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게 뭐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자아를 표현하는 게 뭐야? 이게 라면 나오는 게 두 번이겠죠. 그럼 볼게요. 먼저 예를 보시면 A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use,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one of three persons, 잘 보세요. one of these three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앞에 1번과 2번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3개가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숫자 3만 보고 먼저 A번 손절 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tactical persona. 그럼 tactical이 뭐예요? 전략적인 자아입니다. 전략적인 자아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이니까 뭐뭐로 사용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get to 동사로 도달하다 적어볼게요. 특정한 and 목적입니다. 준혁아 적어볼게요. 네,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거기 이거 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인 자아고요. 보통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자, 괄호쳐 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혹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도록 기대하는 것 이것을 만들기 위해 쓰는 것이 전략적인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C번 볼게요. 자, 그럼 C번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how they are seen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누구에 의해서? 남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위에 언급된 2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authentic persona, 진짜 자아. 진짜 자아가 있대요. 이거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 왔는데 머리카락이 완전 분홍 색깔인 거야. 여러분 그건 제가 자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까? 내가 좋아하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바꿨다고 분홍색으로. 하지만 저는 지금 그거를 죽이고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럼 그 다음에 2번째 볼게요. 2번째는 뭐예요? 이성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럼 이상적인 자아는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상적인 자아예요. 그럼 지금 저의 모습은 이상적인 자아에 가깝습니다. 왜? 선생님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입고 행동하고 화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지금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다음에 나올 게 3번 자아, 전략적 자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저랑 같이 글 분석해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오답 노트 꺼내 주시고요.
그럼 요거 정리 좀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스텝 1에다가 여러분 적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상관리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럼 인상관리라고만 적어 주시고, 그럼 자 스텝 2 건너뛰겠습니다. 스텝 3 여러분 가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박스 지문부터 가볼 건데, 그럼 맨 처음에 도입부가 지금 오늘의 박스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으시냐? 인상관리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인상관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나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지, 타인의 생각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상관리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인상관리를 무엇에 이용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보통은 타인으로부터 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볼게요. 나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establish, 설립하기 위해서 내가 인상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글의 도입부로서 사람들의 인상 관리 왜 할까요? 이유가 두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전개 파트 가볼 건데요. 여러분 전개 파트에서는 우리가 뭘로 가는 게 맞다? 위에 나와 있는 이유가 두 나와 있으니까 이제부터 인상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은 당연히 뭘로 갑니까? C로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보여지는 방식에 영향을 믿고 싶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뭘 사용한다?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상관리 기법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C 파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authentically. 그래서 authentic, 진정한 자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진정한 자아는 정의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ideal, 이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적 자아는 무엇이에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꾸며주는 게 이상적 자아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지금 B 파트에 나와 있죠? 그럼 세 번째 파트는 뭐예요? 전략적 자아라서 tactical이라고 적어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전략적 자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전략적 자아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모습이 전략적인 자아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략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 아시죠? 데이트 필승 룩. 그게 바로 여러분 전략 자아예요. 왜? 나 오늘 쟤 꼬셔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총 3가지 방식 우리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전개 파트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 파트가 A라서 여기 지금 다 쓴 거 맞죠? 그쵸? 이제 여러분 지우고 제가 전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결론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론 파트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A 파트인 건데 사람들은 요 세 가지 personal 자아를 뭐에 따라서 이용한다?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자아의 예시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데이트에 나갈 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authentic, 진짜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아이디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는 일하기 위한 프로의 모습 보여야 하니까 이때는 탁티컬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우리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며 쓰고 있는 모습이 이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텝 5에 적겠습니다. 자, 누구는 사람은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스텝 5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아를 활용한다. 그럼 얘가 36번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제 잠깐 넘길 건데요. 여러분 40번 잠깐만 요거 하나만 좀 보고 여러분 41, 2번이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40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이거 문제 풀 때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 잠깐만 좀 설명을 해줄 거란 건데 여러분 40번은 여러분 문장 요약이고 요약문이기 때문에 복화가 위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파악하는 게 1번이긴 합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cultural work이니까 문화는 work, 작용할 수가 있는데 through idea,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화가 작용될 수가 있고 문화적인 아이디어란 우리가 what not to do,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문화적인 아이디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아이디어가 뭐가 있니? 법이요. 그리고 도덕적인 규칙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법과 도덕 법칙이 예시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자, 우리 주디오, 그러니까 유대교와 크리스찬 종교에 있어서 10계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래요. Thou shalt not. 그리고 요게요. You should not이야.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뭐에 대해서? 정의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나 10계명 잘 기억 그 뭐지? 막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요? 그쵸? 그럼 걔가 바로 너 그거 하지 마를 하지 마는 행동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게 그게 되는 거고 그럼 10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가 들어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은 하지 마가 아닌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면 한번 볼게요. 그럼 1번은 뭡니까? 그럼 이거예요. Sabbath holy. 너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쉬는 날, 일요일은 쉬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하지 마. 그 표현이 안 들어갔던 거고 여러분 두 번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도 너 하지 마가 들어가 있지 않은 유일한 두 가지 정언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10계명의 예시를 통해서 보통은 하지 말 것과 해야 하는 것, 행동에 대한 규범을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의 정의가 되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유명한 도덕 규칙의 리스트, 목록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양 사회에서. 여러분 그거는요. What not to do, 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이 위에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거를 때때로 어떻게 느낀다? 그대로 실행하고 싶은 느낌도 있고요. 또는 그 문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지키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그 문화별로 도덕적인 규칙은 consist of가 라는 동사로 구성하다예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어떤 생각이에요? do not. 너 그거 하지 마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가 여러분 일단 동사 자리니까 빈칸을 하지 마가 들어가는 거죠. 너 그 일을 하면 안 돼. with 무엇을 가지고? 명사.
명사가 뭐예요? 네가 살고 있는 뭐 문화 정보가 되겠죠.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너 그거 하지만데 force가 동사로 강요하다가 되겠죠. encourage가 장려하다니까 1, 4, 5번 확 지워버리시고 forbid가 여러분 금지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2번과 3번을 답에 두시고요. 너 이거를 가지고 인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duty가 뜻이 의무를 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마. 그다음에 3번은 너의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마. 인 거라서 그럼 사실 여기 위에 맥락에 따르면 그 해당 문화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의무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욕망을 택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은요. 위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서 알아 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자, 그럼 41번은 오답 노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의사한테 너 어디가 아파요? 약 먹으세요. 네. 하고 나오면 당신은 바보야.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약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약 효능 뭐가 있어요? 먹으면 졸려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치과에 갔어요? 여기가 썩었대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마취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안 하곤 안 돼요? 그럼 물어보셔야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는 거야. 네, 좀 따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약 무슨 약이에요? 어디 놓으실 거예요? 효과가 얼만큼이에요? 게임 어때요? 물어봐야 한다고요. 이게 환자가 물어봐야만 답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1년에 미국의 병원에서 10만 명의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럼 근데 병원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1번, 자, adverse reaction, 부작용이요, 부작용. 부작용 때문에 죽고요. 여러분 두 번째, medication error, 약을 잘못 처방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병원 스태프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에서 옛날 교회에서 목사님 엄마가 102살이었어요. 102살인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요양병원에 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분은 정신이 멀쩡해요. 딱 가자마자 갑자기 약을 주더래. 할머니 드세요. 왜요? 무슨 약이에요? 왜 먹어야 돼요? 물어본 거야. 그럼 그게 뭐였는지 알아? 그게 수면제였어요. 병원에서 돌보기 싫으니까 모두에게 약을 먹여. 다 재우는 거야. 놀려. 이 할머니가 신고했잖아요. 거기 폐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요. 병원 직원들이 약을 너무 부작용을 겪게 하거나 혹은 잘못 처방했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hence 따라서 당신이 뭐한 상태라면은 입원을 하다예요. 당신이 입원을 한 상태라면 for whatever reason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be informed patient 어떤 거예요? 정보를 갖춘 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진짜 완전 의심병 환자거든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뭐 할 필요가 있다? ask,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what medication you are having given? 내가 받은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의 성분을 물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why they are being prescribed? 왜 이 약을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약봉지 다 읽어요. 그다음에 또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물어보세요. 내가 알맞은 양을 받은 것이 맞는지 약의 정량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incapable of가 무엇을 할 수 없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직접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make sure, 확신할 필요가 있는데 유라 자, 그 가족 멤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나 친구에게 대신 가서 as present, 제시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너에 대한 옹호, 너에 대한 변론을 대신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obtain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pay attention to, 그럼 뜻이 뭐예요? 집중하다. 즉, 특별한 집중을 요합니다. 뭐에 따라서? 약의 dosage, 복용량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물어보는 환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밑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도 medication, 약이라는 것은요,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약은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acut가 급성의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chronic이 만성의예요.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에 약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럼 prevent가 막다, 예방하다인 거 아실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양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절한 약의 양을 복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부가 될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좋은 의학적인 케어,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 약의 복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실이 될 수 있대요. 자, 새롭고 더 나은 약이 발견되고 발명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포텐셜, 잠재력과 때때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랑 관련돼서? 약의 복용과 관련이 되어서. 그것은 그러면 rare, 볼까요? 뜻이 뭐예요? 드문이야. 약 때문에 지금 요게 꽤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 D번이 틀린 거고요. 자, 사람들은요, 약이 뭘 만들 수가 있다? 일반적인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죠? 우울증. 그러면 요게 뭐예요?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세 번째, decrease appetite, 식욕이 저하되고요. chronic disease, 만성적으로 졸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거 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 흔한 병 그거 뭐야? 축농증, 부비동염, 코 막힐 때 먹는 약이 대부분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항상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뭘 명심하다? 자, best person, 최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monitor, 감시하답니다. 내 약의 복용량을 직접 감시하는 사람은 바로 you, 당신이 돼야 되고, 당신이 먹는 약의 양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당신이 걸린 병의 전문가가 될 필요성이 있고, 당신이 섭취하는 약의 전문가가 될 필요성이 있다가 나와 있는 지문 되겠죠. 그럼 그래서요, 저랑 먼저 오답 노트 보고 정답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스텝 1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내용은요, 약의 오남용과 관련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오늘의 여기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약의 오남용과 관련 지식,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스텝 2는요, 아까 필기 많이 했으니까 스텝 3 갑시다. 그럼 스텝 3의 맨 처음에 글의 도입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 볼게요. 그럼 도입 부분은 통계 자료 숫자로 시작합니다. 매년 미국의 병원에서, 그쵸? 자, 미국의 병원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약에 대한 부작용과 약에 대한 오용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병원 직원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 사건으로 매년 몇 명이 죽는다? 1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거 제가 0을 한 개 덜 썼네요. 10만 명 정도가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뭐 한 상태라면, 우리가 입원을 한 상태라면은 무엇이 되어라? 정보를 갖춘 환자가 되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 전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정보를 갖춘 환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를 갖춘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항상 뭘 할 필요가 있다? 질문하라 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할 때 정확히 뭐예요? 1번, 내가 받는 약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2번, 이 약이 처방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3번, 이 약의 올바른 정량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더라. 이게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이 쭉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지 못할 경우에는요.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대신 물어보아라 까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질문하는 것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랑 예시 보이시죠? 만약에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요. 자, 우리가 일단은 질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약은 어떻더라? 약날의 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에 장단점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약이 장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그것이 무엇이다? 급성과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약의 장점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약은요,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케어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은요, 신약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반면에 보이시죠? 반면에 다음은 여러분, 단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약의 단점은 그럼 무엇입니까? 약과 관련된 약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에 관련된 무엇이 있다?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약을 먹었을 때 단점이야.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질문을 반드시 하고 장단점이 있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자, 그럼 제가 여기 지우고 위로 갈게요. 그러면 결론 부분은 바로 무엇이에요? 노란색부터가 여러분 요 글의 결론 부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약은 내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요 어떻게 한다?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전문가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결론이 되겠죠. 즉,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주는 대로 막 먹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하고 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 글의 정답이 주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4번밖에 안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1번 No one, 그 누구도 치료받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 상관없고요. 여러분 2번 볼게요. 원치 않는 약이 어떻게 된다? 폐기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약의 오남용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2번 답이 안 되고요. 3번 볼게요. Affordable. 자, 이용 가능한 약을 찾는 자원. 여러분 5번 보겠습니다. 약은 viable, 중요한 대체가 될 수가 있는데 lifelong, 아주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되는 환자에게는 중요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4번 볼까요? 뜻이 뭐예요? 적절한 약의 용량은 아주 중요한 무엇이다? 문제가 된다. 정답은 4번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틀린 게 뭐라고요? D번입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은 굉장히 흔한 문제라서 그러면 42번 정답을 commo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딴 거 말고요. 저거 38번 여러분 한 개만 좀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38번 같은 문제 보실 때 여러분 이거 우리 밑줄 하나만 좀 긋고 끝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문장 삽입을 가실 때에는 글의 힌트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박스 지문 보겠습니다. 자, how much people ate. 얼마나 많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팝콘 먹으려고 영화관에 가요. 제일 큰 거, 캐러멜 팝콘도 다 내 거야.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나만의 것이야. 그럼 저는 팝콘을 먹지 않고요. 나초도 엄청 먹거든요. 사실 이거 껴안고 계속 먹는 영화를 못 볼 때도 많이 있어. 왜? 그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인간적으로 미친 거야. 그런데 그럼 볼게요.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퍼먹퍼먹하는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꽤 많대요. 그러면 2번. 그런데 절반은요. 어떻게 했대? 맛있고 신선한 팝콘을 줬던 그룹이 있고요. 상한 팝콘을 줬던 그룹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야 팝콘 맛이 어때? 팝콘 맛을 어떻게 하게 했다? 평가를 하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너무 맛있어. 신선한 팝콘을 훨씬 더 좋아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맛이 이상해를 평가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상한 것도 이렇게 많이 먹었던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먹는 나 같은 사람 같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야? 평소에 팝콘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걔가 신선하든지 상한 건지 그냥 일단 한 움큼 퍽퍽 먹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 4번인 이유는 우리가 맛에 대한 지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 양에 대한 것은 습관에 따라 바뀐다. 정답은 4번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제가 이제 요거 오답 노트를 책에다